코로나 때문에 요즘 회사가 힘들어. 그럼 어떡해?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조금씩 당신 이름으로 인내심씨. 혹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대출이라니. 그것도 내 이름으로? 회사 대출다 늘리면 업계 소문나는 거 금방이야. 거기다 내 이름으로 빌리면 회사로 전화 올 테고 회사 직원들도 사정 금방 알게 될 텐데 회사가 잘 돌아가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쓰겠다고? 그래도 되는 거야? 남 기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금식이 사업이 좀 어려워서 대출 좀 받자고 하는데 네가 먼저 나서서 해주지 못할 망정 뭘 이렇게 따져? 아니 어머니. 아이 그래도 이건 내 그래도 이름으로 대출이 대출인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얘가 벌어온 거 네가 다 관리하면서 같이 갚을 거 아니야? 그래. 왜 화를 어차피 경기 좋아지면 어머님 내가 다시 이름으로 다 갚아. 알았어. 그럼 어떻게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데? 1억 대출해가지고.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한 인내심 씨. 부부 사이 아닐 그런데 수는 없지. 대출을 받고 난 후 예. 남편 금식 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사업이 안 됐구나. 또 술이야?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일하다 보면 술 먹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하. 어머 아하. 인내심이 바닥 날 수 있어요. 네. 너 우리 금식이 너무 구박하는 거 아니니?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너무 구박하세요. 지난번 대출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서 어디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겠니? 부부의 문제인데. 누가 구박한다고 그래요. 요즘 술이 부쩍 늘어서 걱정.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아하. 그렇다고 니네 친정이 돈이 많아서 금식이 사업에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그동안 하시면 안 금식이가 되겠다. 벌어온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랬으면 조용히 내전화 잘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풀 같은 시어머니 역정에 대꾸 한마디 못한 내심 씨.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머니 점심 드세요. 그래. 가만히 있네요. 반찬. 아니 반찬이 이게 뭐니? 괜찮은 거 아닌가? 요즘 금식 씨가 주는 생활비가 줄어서 건강식. 내일은 다른 찬으로 준비할게요. 또 금식이 탓이야? 아휴,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휴, 이게 뭐니 이게? 나 좋아하는 아이고. 건데. 나 점심 안 먹을란다. 아이고. 그날 이후 인내심 씨의 시집살이는 더 지독해졌습니다. 거기다 남편 금식 씨의 무관심 때문에 내심 씨는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여보, 아무래도 나 곧 망할 것 같아. 뭐? 잘 되고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거래처 새로 뚫으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어. 어떡해. 이제 우리 빚만 남을 것 같아. 아이고. 그럼 우리 어떡해? 얘, 너 이리 좀 나와봐. 네, 무슨 일이세요? 너 여기 좀 앉아봐. 어제 금식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저도 어제 갑자기 얘기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너가 내조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게 다 제 탓이란 말이에요? 나 너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하. 진짜. 이거는 어머니. 친정에 뭐 하나 있잖아. 제대로 변변한 게 있길래 뭐래. 이러십니까? 왜 친정 우리 집 탓을 하세요, 돈이나 어머니? 축내고. 어머니, 말씀이 시댁은 너무 변경하시나 심하시네요. 모르겠네요. 어머니 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참을 만큼 뭐, 참았어. 너무? 아이고 참. 너 아주 이러다가 이혼하겠다고 나오겠다. 이혼 못할 것도 없죠. 어머니까지 이러면 못 살아요,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당신 잘 왔어. 당신 어머니가 나보고 당신 돈이나 축내는 사람이라는데 더 이상 못 참아. 이참에 우리 이혼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아니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름 고민 많이 했어. 고민되지. 당신 힘든 와중이라 그냥 참고 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사업 정리하면서 우리 결혼도 정리해.
그리고 당신 사업하면서 빌린 내 대출 당신이 책임지고 갚아줘. 그렇지 이거는. 뭐? 대출? 그때 너도 동의하에서 빌린 거잖아. 이혼하자는 마당에 네 명의로 된 걸 왜 우리가 갚아야 돼? 어머. 이혼하자면서 할 말은 아니지. 어차피 그 돈 당신 이름으로 된 빚이야. 난 이거는 보지도 진짜. 못하고 쓰지도 않은 돈인데 그 돈을 나보고 갚으라고? 못 갚아! 과연 이인철의 모의 법정의 판결은? 이게 아내 말처럼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는 돈인데 본 적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근데 이러한 일이 좀 종종 발생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하는 특히 경우에.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 본인 명의로는 이 대출이 꽉 찬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신용이 더 이상 안 돼서 대출이 어려우면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당신이 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줘. 당신은 신용이 좋잖아. 아.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꼭 갚을게. 그래서 아내가 정말 남편을 믿고 사업이 또 망하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이제 뭐 몇 억을 이제 받아줬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인데 다행이지. 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또 부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경우 있고 또 심하면 별거나 이혼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예. 이 빚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일단은 아내를 믿고서 꿔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속 아내한테 이제 감당한단 말이에요. 영상속 인내심 씨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남편 사업 때문에 돈을 자기 이름으로 빌려서 네. 남편한테 주고 자기는 한 푼도 못 썼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인내심 씨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부 별산제라고 해가지고요. 그 명의자가 재산의 소유자도 되는 반면에 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 아내가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실제로는 남편이 썼다고 하더라도 네. 은행에서는 남편이 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지.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줬기 때문에 예.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기존의 판례도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남편이 빚을 떠안을 수는 없다. 이게 기존의 판례였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죠. 열받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아내가 그 빚 너무 다 화가- 갚아야 돼요, 이거? 내십시오, 방법 없어요? 근데 이제 2014년에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역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은행에서도 꾸고 개인 간에도 꾸고 뭐 친정에서도 꾸고 이제 남편에서 정말로 무심양만 도와줬는데 네. 글쎄 남편이 이 또 외도도 하고 폭력도 해가지고 이 사업도 망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요. 예. 그래서 아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이 빚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 2억 3천만 원의 빚이 남았거든요. 예. 자, 이 빚을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분할할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자, 그 점 때문에 기존 판례대로 1심과 2심에서는 아내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자,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남은 게 빚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 분할 할 게 없다. 그래서 아내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을 해서 결국 아내가 고스란히 이제 빚을 떠안게 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돼서 예. 기존의 판결을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믿고 이제 대출을 받아준 경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남편이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이게 합리적이네, 맞습니다. 합리적이네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뭐 여러 상황을 참작을 해서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 빚도 분할을 한다. 그럼 반대로 여러 상황을 참작해서 혼자 빚을 네. 다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입증을 못 하거나 이런 네. 경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예. 뭐 호텔 사업도 하고 모텔 사업도 하고 하는데 네. 이 아내한테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재산도 있지만 이 수십억의 이제 부채를 떠안게 됐거든요. 네.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 근데 부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내도 일정 부분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아내를 상대로 재산 분할을 좀 해달라. 빚을 떠안아라.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 아내 원래 사업을 해서 빚을 졌는데 네. 이혼을 하게 됐고 그 빚을 아내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네. 남편이 주장한 거죠. 예,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안 되지. 내가 사업한 것도 아닌데. 근데 부부잖아, 부부. 내가 근데 사업에 뭐 내 이름이 뭐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내가 두 분이 뭐 이입을 하고 경제대 계신 거 경제 아니에요? 인사도 아니고. 서운한데 그러면은 아닌가? 그냥 자, 가정과 책임이 없나? 사업체는 분리지. 책임이 없나? 자, 이 경우에는 예. 이 법원에서 남편의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아. 왜냐하면 이 아내가 안타까운 사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예. 일방적으로 남편이 사업을 했고 또 남편의 잘못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더군다나 아이들도 다 어머니가 키우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어머니가 양육비도 받아야 되고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 이 수십억의 빚까지 떠안으면 너무 이게 부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생긴 빚이기 때문에 아내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모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맞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협의를 해서 예. 연 사업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남편한테 이 사업에 투자를 하세요. 근데 투자가 잘못돼서 빚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아내가 책임을 일정으로 그건 이해가 근데 돼요. 몰래 한 거는 책임이 없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빚으로 재산 분할을 할 때 재산 분할이 되는 빚이 있고 안 되는 빚이 있고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날 수가 있는데 일상가사 채무라고 해가지고 부부 가정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생긴 빚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식료품이라든지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쓴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것으로 인한 빚 같은 경우에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남편이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고가의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하다가 이제 빚이 많이 생기게 됐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사실 아내가 책임지기는 어렵잖아요. 그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재산 분할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